네, 킹콩입니다. 하반기 커리큘럼 가이드, 킹콩 선생님 쫓아올 때 이제 뭐 들어야지 되는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한테 제일 먼저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실력이나 등급별로 뭐 이렇게 차이가 그렇게 없어요, 영어는. 영어는 이제 1등급, 안정적인 1등급, 뭐 항상 다 맞는 애들, 주변에 이제 별로 없잖아요. 그런 애를 제외하고는 2등급, 3등급, 4등급이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커리큘럼을 따라오고자 할 때 Q&A 게시판에서 학생들하고 만나는 대부분의 질문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질문이 제가 이제 몇 등급인데 어디서부터 들어야 될까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요게 중요해요. 요거 내가 킹콩의 커리큘럼 안에 들어있는 강좌가 뭐뭐뭐가 있는지를 이제 오늘 잘 설명할 테니까 그거 듣고 필요한 것만 그냥 쏙쏙 몇 개 빼먹으면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되고 그냥 진짜 잘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그냥 잘 빼먹는다 생각하면 되고 대신 이게 쏙쏙 빼먹을 거잖아요. 다 듣는 게 아니라 한 두세 개 이렇게 할 건데 하지만 요거 강의는 꼼꼼하게 들어야 됩니다. 교재를 사서 교재를 가지고 이제 혼자 공부를 열심히 하는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요 부분 강의를 꼼꼼하게 들어야 된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제 다음 페이지에서 좀 설명할 테니까 이 부분이 좀 중요해요. 다시 몇 개만 쏙 뺀 다음에 그거 강의를 열심히 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교재도 PDF 제공을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제 부잣집 아들 딸들하고는 저건 좀 잘 안 맞아요. 학원비가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그래가지고 그 학원비 내는 게 좀 어렵고 뭐 이런 학생들한테 좀 도움을 많이 주고 싶어서 그래서 교재도 PDF 제공 많이 했으니까 요거 교재를 사긴 사야 되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PDF 제공 많이 했으니까 받아서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하지만 강의는 꼼꼼하게 들어요. 이제 요걸 좀 먼저 얘기하고 나서 제 커리에 있는 얘기를 좀 해야지 되는데 뭐 이제 제 캐스트나 아니면 이제 강의에서 저하고 만난 학생들은 제가 이제 영어 그리고 농구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영어 얘기할 건데 또 농구 얘기까지 하면 또 지겨우니까 그냥 농구만 할게요. 농구만. 유튜브를 보잖아요. 유튜브를 보면은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농구 선출이 아니야. 그리고 농구를 많이 해본 사람도 아니지. 자기가 지 입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농구 경기를 많이 관람했대. 그런다고 하면서 농구 해설을 하더라고. 유튜브에 뭐 이제 자기 마음대로 막 떠드는 그곳이니까 막 그렇게 하던데 그거를 딱 이렇게 딱 보면 마음에 딱 드는 생각이 영어 강사가 본업인 내 입장에서 딱 생각. 야, 저렇게 그럴싸하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수가 있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다시 이제 나한테 비춰보면 야, 나는 저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 반면 교사를 좀 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그 두 가지 측면을 좀 봐야 되는데요. 기출문제를 보잖아요.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기출문제를 딱 봤을 때 이렇게 본다면 그 기출문제를 보는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강사, 그 전공을 하고 강의하는 학원 강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 선생님들 입장에서의 이 시각은요. 여러분이 보는 그 지문을 보는 시각이랑은 아예 틀려요. 아예. 우선 학생들 입장에서는 한 문장 한 문장 읽기도 좀 급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이제 정답을 빼 나가는 그 과정이 내가 합리적인가 아니면 그냥 막 읽어서 좀 하고 있는 건가 그거를 가늠하기도 힘든 시간의 압박 속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입장이 학생이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하고는 정반대로 대학교 또 영어 전공했고 평생 영어 강의했고 그런 영어 문제 출제 풀이했고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하고 교감도 하면서 의논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영어만 사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지문 자체가 처음에 딱 시작하는 것만 딱 보더라도 뭐 거기에 쓸 수 있는 단어가 4개인데 그 중에서 어떤 단어 하나를 딱 쓰는 그런 뭐 단어의 선택만 딱 봐도 그 다음에 전개 과정이 그냥 감이 살짝 잡히기 시작하면서 그 내용이 이렇게 풍부하게 막 자라나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학생들이 전혀 모르는 그거잖아요. 이제 그런 걸 듣는 게
6평, 9평 끝나고 나서 선생님들의 해설 강의거든요. 그 해설이라는 말은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안 보이는 걸, 그걸 전문적으로 한 사람들 입장에서 아, 저게 저런 거구나라는 걸 일반인,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이 보는 게 해설 강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여기서 얘기했는데 강의는 꼼꼼하게 들어, 이 말을 여러분들한테 정말 잘 전달하고 싶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학교 때도 그랬어요. 책을 가지고 혼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 그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 자세.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미 메가스터디에 들어와서 메가패스 또는 강의를 구매를 해서 딱 자리에 앉아서 저하고 이제 공부하기로 결정을 한 그 순간에는요, 저의 노하우를 잘 들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좀 도움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몇 개를 쏙 빼서 강의를 꼼꼼하게 들어서 거기는 풍부한 내용을 가져와라. 그게 본인의 실력을 폭발시킬 수 있을 거다.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이게 제 컬이 전부 다예요. 예, 전부 다인데 여기에서 각각의 강좌의 특성과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요거를 요렇게 들었을 때 이게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거를 가이드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 곶감 빼먹듯이 빼먹으면 돼요. 자, 요 스텝업이라는 강좌는 뭐냐면, 그냥 나는 그냥 영어 기초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영어 문장에서 콤마도 아무 때나 찍는 게 아니거든요. 콤마. 그런 거부터 시작하는 완전 기초 요거고, 요 구문킹이라는 강좌는 바로 뭐냐면, 이 구문킹에서 구문이라는 게 문장의 구조거든요. 문장의 구조. 그러니까 구문킹이라는 건 구문을 강좌하는 건데 하나의 문장을 강의하는 거예요. 독해가 나는 이제 기초를 했어.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당연히 하나의 문장을 제대로 해석을 해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의 문장이 이게 어디가 주어고 어디가 동사고 이 문장이 하나의 문장의 구조가 잘 안 보인다. 그러면 나는 요거 이제 강의를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나서 요거 다음에 있는 강좌가 수직 독해인데, 수직 독해는 무슨 말이냐면 독해를 수직으로 한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장들이 이렇게 있으면 수직으로 흐르는 문맥에 따라서 하나의 문장의 해석이 문맥적으로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다. 사실 그게 수능 영어에서 원하는 유추 해석이거든요. 해석이라는 건 이거를 해석이라고 해요. 근데 대치동에서, 저도 이제 대치동에서 중고등학교 나와가지고 그때 이제 사실 뭐 내가 말하는 게 그 당시 학원 가서 말하던 걸 학교 가서 배우고 다시 이제 사교육에서 설명하니까 그냥 제가 말하는 게 사교육의 역사입니다. 영어의 역사니까 잘 보시면 되는데 학생들이 여기서 영어가 독해가 끝나는 줄 알아요.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의 문장을 해석을 했다고 해도 문맥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다르게 해석돼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요 강좌를 들어야지 되고, 나는 한 문장 한 문장의 해석에서 오류가 있다. 그럼 요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순서대로라면 기초를 쌓고 구문킹을 하고 수직 독해를 하고 요 순서대로 강의를 들으면 되는데 절대평가잖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다른 과목 할 시간도 많아. 다른 과목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영어에 쏟아부을 시간이 별로 없어서 요 세 개, 스텝업, 구문킹, 수직 독해를 다 한데 모아놓은 게 D1이라는 강좌예요. D1. 그러니까 하반기 커리큘럼이니까 내가 6평 전까지 다른 거 하느라고 영어 많이 못했다. 기초 한번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이거 하나 들으면 이 세 가지를 다 모아놓은 거를 듣게 되는 거예요. 하반기에 좀 맞는 게 되는 거겠죠. 근데 최근에 이제 Q&A 게시판에서 만난 어떤 학생이 저의 커리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구문에 대한 니즈를 느끼니까 D1보다는 구문킹을 통해서 구문에 있는 이 내용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하는 게 맞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핵심 내용을 여기에 넣었으니까 D1 안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구문에 대한 풍부한 내용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곶감 빼먹듯이 이렇게 빼먹든지 통합해서 이걸 하나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이제 시그니처 강좌인 19+9하고 40회 모의고사 요건데 요 두 개는 제가 이제 PDF로 교재를 제공하진 않아요. 이거는 매년 만드는 교재고 이건 좀 교재를 여러 권 좀 사야지 되는데요.
19 플러스 9는 바로 뭐냐면요. 기출 문제고 40회 모의고사는요. 비기출 문제니까 완전히 거기 쓰인 지문의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죠. 19 플러스 9는 기출 문제로만 이루어졌는데요. 최근 5년 동안에 있었던 기출 문제들을 모아서 빈칸은 빈칸끼리 모아서 이렇게 딱 보면 우리나라 기출은 빈칸을 맨날 이렇게 내는구나. 출제 원리를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출제 원리를 기출을 통해서 19 플러스 9를 통해서 이해하고 그거 배운 걸 많은 양의 40회분의 모의고사에 적용해서 내 걸로 만든다. 이게 바로 이제 킹콩의 시그니처 강좌 19 플러스 9 그리고 40회 모의고사입니다. 이 40회 모의고사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출이 아니라 비기출이란 뭐냐면 그 모의고사라는 건 이 사설 모의고사 제가 만드는 건 사실 사설 모의고사잖아요. 그 모의고사라는 건 한 번도 보지 못한 지문으로 이루어진 모의고사여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딱 봐서 이거 보자마자 결론 알고 무슨 내용인지 아는 지문이라면 그런 걸로 이루어진 모의고사라면 뭐 제한된 시간 안에 내가 문제를 푸는 걸 연습하는 사설 모의고사로서는 의미가 없다 싶어서 비기출로 된 거고 기출은 이걸로 정리하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 한다 이런 얘기예요. 40회 모의고사 안에는요. 듣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 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모의고사를 40개로 다 쪼개서 포장을 하면요. 인쇄소만 돈을 벌어요. 제가 생각했을 땐 한 권의 책으로 압축해서 내면 교재비도 줄여서 학생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한 권의 책으로 이루어진 그리고 기출, 비기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법은요. 이제 완전히 좀 다른 영역이에요. 그래서 어법은 교재가 좀 따로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40회 모의고사의 비기출 요런 거를 했는데도 나는 빈칸을 좀 더 공부하고 싶다. 이거 했는데도 글의 흐름, 전체 흐름, 순서, 그 문제를 하고 싶다. 그러면 흐름 백제 이렇게 강좌는 이렇게 이제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필요한 것만 쏙쏙 빼서 먹으면 된다. 요 얘기 드렸고 요거 세 개를 모아놓은 게 요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그니처 강좌 기출과 비기출 그리고 나머지 추가 강좌 이런 걸로 이루어져서 킹콩의 커리큘럼입니다. 제가 이제 맨 앞에서 얘기했었던 성적 등급하고 상관없다. 필요한 것만 빼먹어라. 알았죠? 자, 수업에서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